가계약도 계약이다. 3천만 원까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꼭 과 계약을 하라는 점. 돈을 제발 계좌로 넣으셔야 돼요.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가계약금 보낼 때 뭘 조심하면은 이런 사기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가계약 얘기는 제가 썰을 풀자면 한 2~5시간 이상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간단히 정리하면 가계약도 계약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가계약이라고,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집을 보러 갑니다. 부동산 사장님, 공인중개사분과 집을 보러 갑니다. 보고 와서 이제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공인중개사분이, 자, 그러면 우리 계약은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100만 원만 내고 가, 200만 원 걸고 가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상당히 되게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더 이상 다른 얘기 없이 100만 원 걸고 200만 원 내고 우리가 다음에 와서 계약서 쓰면 돼,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받아들인 입장에선 100만 원, 200만 원 계획하고 온 이제 금액이니까요. 냅니다. 근데 문제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절차도 계약의 일환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계약을 조금 더 이제 짚어보면 3가지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, 계약이 아예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, 근데 거의 없습니다. 네. 이제 두 번째는 내가 100만 원을 냈잖아요. 이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거나, 네,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. 그러니까 묶인 돈이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을 뭐 배액 배상하던 뭐 아예 못 돌려받건, 이렇게 100만 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내가 100만 원이고 100만 원만 냈고 사실은 그 집이 3억에 해당하는 집이어서 원래대로 따지면 계약금은 3천만 원이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만 냈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내지 않은 2,900만 원, 즉 3천만 원까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. 네, 이게 해약금 또는 위약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니까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합니다. 이 케이스도 되게 많이 나뉘고, 또 주고받은 문자나 정황 증거에 따라서 정말 케이스는 나뉘니까, 자, 집을 구하는 여러분께서는 100만 원을 내기 전에 공인중개사한테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. 내가 100만 원 내고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?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때는 100만 원만 이제 포기하면 됩니다,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. 그러면 그 내용들이 합의가 되면 이제 1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구조니까요. 공인중개사분께 물어보시고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것만 한 번만 딱 더 물어봐도 충분한 거네요. 네.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쉽게 넘기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넘겨요. 네, 쉽게 넘기기 때문에 취소하고 싶으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,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 집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, 그때 이렇게 돈을 걸고 계약금의 일부를 내고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. 네, 할 마음이 진짜 있을 때. 이어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들 5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게 어떤 걸까요?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. 일단 첫 번째는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하라는 점. 네, 이거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. 집주인과 계약을 해라.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,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란 거에 이 소유주가 나오고요. 그 소유주가 집주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조금 나눠보면 계약 때 집주인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꼭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. 이런 거 안 돼요. 내가 아빠인데, 내가 아들이라 대신 나왔다.
내가 부부인데, 우리 남편인데, 우리 아내인데 내가 대신 나왔다,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.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니면 그 집을 처분하거나 뭐 어떻게 뭐 관리하거나 이럴 권한이 절대 없어요.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주랑 꼭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.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집주인이 바빠서 못 나오거나 멀어서 못 나오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. 그래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거나 심지어는 매도인, 집주인 없이 공인중개사만 있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꼭 집주인의 위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서 본인 발급으로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서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. 한 가지 더, 전세 사기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전셋집을 구해요. 제가 전셋집을 구합니다.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은 나오지 않고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해요. 저는 전셋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계약하고 들어가서 잔금 내고 잘 살다가 한 2달 지나면 집주인이 전화가 옵니다. 총각, 왜 월세 안 내? 네, 월세 안 낸다고 연락이 와요. 알고 보면 저는 이 누군가 의문의 인물과 이 집을 전세 계약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집주인은 월세를 내놨던 겁니다. 네, 내 보증금 1억 받아서 월세 보증금 1,000만 원 주고 조금 주다가 이제 그 돈 한 8, 9천만 원 갖고 나른 거예요. 이 중간에 있는 의문의 사람이. 그런데 이 부분, 이때 대부분 집주인한테 받은 위임장도 보여줘요. 집주인이 직접 뭐 해서 인감도장까지 찍은 위임장도 보내주는데 문제는 그 위임장에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는 안 써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위임장을 보실 땐 이 집을 매매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금액까지 위임장에 표기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네. 집주인과 꼭 하셔라,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또 파생되는 건 돈을 제발 집주인 계좌로 넣으셔야 돼요. 아내 계좌, 뭐 딴 사람 계좌 이런 거 안 돼요. 뭐 공인중개사 계좌, 뭐 누구 계좌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집주인 계좌로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것도 한 가지고요.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된다. 등기부 등본은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, 특히나 권리 관계를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딱 뽑으면 나옵니다. 이제 정부 사이트에서 뽑을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나오고 또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집이 지금 막 경매 같은 거에 얽혀 있어서 뭔가 복잡한 게 있는지 이런 게 나오니까요.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,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웬만하면 이용하셔라. 요즘 부동산도 직거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런 내가 등기부를 잘 안 받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뭐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.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업무 영역, 뭐 등기부 등본을 잘 안 받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했다거나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네, 공인중개사분들은 다 어떤 공제증서, 보험 같은 걸 들어놓으니까요. 그 보험에서 내가 대신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중개하셔라. 네, 집을 이제 거래하셔라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야지 이제 저도 좀 먹고 사니까. 네네. 네. 근데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이제 집값이 뭐 월세집일 수도 있고 또는 수억, 수십억 되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되게 뭐랄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. 이 계약 과정을. 네, 계약 과정을. 진짜 내가 이 서류 하나,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
몇억 수천만 원 또 내 진짜 전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절대 그 계약 과정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나는 지금 5억짜리 비즈니스를 하러 온 사람이다. 이렇게 하면 좀 마인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네,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겔스 구독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제가 부겔스님께 초대를 받아서 이제 많은 질문들 또 제 속에 있던 많은 대답들 잘 말씀드렸고요. 여러분들께서 재테크 또는 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이시라면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. 집을 단순히 돈으로만 본다면 그건 내 집 마련이 되게 어려워져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은 집값이 비싼지 싼지, 그러니까 내일 더 오를지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집을 꼭 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외 나와 연결된 다른 가치들과 함께 잘 생각하셔서 가족분들과 의견을 잘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